오늘은 예전에 댓글로 질문을 주셨던 그 티처스 프로그램에 나온 이제 영어 원장님의 아들이 왜 영어를 못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된 지 몇 달 되었나요? 저는 자주 보지는 않지만 그분의 그 질문 때문에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참 생각도 많아지고 드릴 말씀도 많은데요. 제가 거기다가 일단 1차적으로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 중에 엄마가 영어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잘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현상의 반대 개념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장 선생님은요, 아마도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를 모르셨겠죠. 네. 그런데 본인이 아마 영어를 하기 때문에 뭐 간단한 생활 영어 같은 것들을 평소에 어렸을 때 많이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 회화로 아이와 대화를 많이 나누었는데 아이는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못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엄마가 아이와 나누는 대화의 어떤 수준을 우리가 보통 일상 회화라고 했을 때 저도 이렇게 인력을 내기는 했지만요. 그 대화의 어떤 일상 회화의 양으로 따졌을 때에는 보통 아이의 생활 반경에 주어져야 하는 마땅히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에서 권하는 인풋 양에는 턱없이 아마 부족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상 회화책을 이번에 이제 인력을 왜 내게 된 거냐면 인력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저술을 했기 때문에 하루 한마디의 대화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 밑에 그 외에 기타 아이의 생활 반경에서 뿌려져야 되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영어 인풋량을 위한 정보들을 제가 담았던 이유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부모님들이 아이와 대화를 아무리 나누신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어떤 대화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질이 굉장히 천차만별 아닙니까? 우리가 아이와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질과 또 우리가 업무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의 질 혹은 친구들과 만나는 대화의 질이 다 다르듯이 아마 아이와 대화를 영어로 말을 아무리 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은 굉장히 초보 영어 수준에 머물렀을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받아들이는 대화의 상대방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맞받아칠 대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아주 기초 수준의 대화만 나눌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추측이기 때문에 실제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그 티처스 그 회차에 나온 내용만을 제가 보고 추측을 해 보았을 때에는 아마도 아이 생활 반경에 영어 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아마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제공되기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엄마가 또 일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첫 번째 원인은 아이의 생활 반경에 충분한 언어의 양이 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점수랑 직결되는 능력을 만드시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 라는 저만의 이제 분석 첫 번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또 제가 평소에 굉장히 자주 받는 질문 중에 컴프리헨서블 인풋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해될 만한 그런 수준의 책을 읽어주어야지 본인의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계속해서 영상으로 보는 것 혹은 그런 책들을 그냥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엄마와 나누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일상 회화만을 듣고 아이가 자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아이의 언어 수준은 그런 어떤 초보의 대화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계속해서 엄마와의 어떤 친밀한 대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뿌려지는 그런 어른들이 쓰는 어휘라든지 뭐 예를 들면 할머니가 와서 엄마랑 대화를 나눈다든지 그리고 아빠가 들어와서 이제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나눈다든지 그런 것들을 아이가 어깨너머로 다 이제 들으면서 자기가 이해할 만한 어떤 대화의 수준과 그것을 벗어나는 어른들이 사용하는 그런 어휘의 양을 함께 흡수를 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어느 순간 아이가 엄마가 직접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은 말도 어느 순간 아이가 내뱉거나 구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영어를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어른 세대가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표 영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런 모국어 습득 방식이 아닌 그런 콘텐츠를 다루시는 영어 강사 선생님들은 다른 말씀 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는 사실은 아이의 생활 반경에 뿌려지는 이제 영어 환경에서 쉴 새 없이 쏟아나오는 그 대화의 양, 그 말의 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말 영어 잘하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대화 수준뿐만이 아니고 조금 더 무작위로 뿌려지는 그런 다양한 대화량이 훨씬 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영어 콘텐츠를 보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추측해 보기로는 영어 잘하는 엄마시잖아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영어를 잘하면 영어를 못하는 아이를 이제 바라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남의 집 아이면 괜찮아요. 이게 직업이니까. 근데 이제 내 아이를 키울 때 내 자식이 영어를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영어 잘하는 부모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용납하기가 너무 힘드신 거죠. 이거는 제가 뭐 말씀을 따로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엄마표 수학 얘기도 드렸었잖아요. 저도 이제 엄마표 수학을 실패를 한 셈인데요. 제가 봐서는 너무나 쉬운 개념인데 애가 못하니까 막 올라오더라고요. 아마 이런 부분이 영어에도 적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중고등학생들 난다긴다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던 영어 강사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제 코칭 받으러 오시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 아이만큼은 좀 다른 영어 시키고 싶으시다고 찾아오시는데 그분들이 영어 실력이 모자라서 저를 찾아오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영어를 그분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영어 실력이 아니라 어떻게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그런 어떤 관계의 기술, 관계를 저축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분들한테 코칭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이지 영어를 잘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닐 거예요. 내 아이를 이제 남의 집 아이 보듯이 봐야지만 이 엄마표가 잘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조금 존중하고, 그 아이의 말에 좀 귀를 기울이는 그런 연습이 되게 필요한 건데요. 이거는 참 진정성 없이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 잘 됐으면 좋은 마음은 있지만, 우리 아이가 내 아이의 기대치에 이제 모자랐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허탈함, 그리고 그런 불만족스러움, 이런 것들은 참 이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거를 고치거나 감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눈치 백단이라서 부모님의 얼굴에 있는 내가 잘 못했을 때 나타나는 부모님의 얼굴 속 그림자를 귀신같이 캐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해가 갈수록 혹은 거듭된다면 아이들은 부모님 앞에서는 무엇인가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간섭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싫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더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애초에 이제 차단이 되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도 한번 아이의 마음에 생긴 그런 마음의 생채기는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아이를 좀 성인까지 키워보신 주변에 있는 이제 부모님들께 여쭤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이 교육에 대한 통찰력을 훨씬 더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영어 강사이신 혹은 영어를 잘하는 부모님들께서 엄마표 영어 혹은 영어 교육에 실패하는 이유는요,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는지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환경에서 조금 더 넓게 이제 울타리를 넓게 쳐주시면서 제공을 해주셔야 되는 영어 인풋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와의 마음을 나누는 관계를 저축하는 힘이 굉장히 부족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말이 나온 김에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얼마 전에 보고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하는 회차가 있었어요.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아이를 무조건 이제 의대에 보내고 싶으셨던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아버님이 겉으로 사회계급이 어쩌고 얘기를 하시는 그 장면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또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급이 있다 세상에는 뭐 이렇게 생각은 하실 수가 있지만 이것을 아이한테 아직 어린 아이한테 겉으로 드러내어서 사회에는 계급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너무 위험도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만약에 아버님의 그 의중대로 뭐 학습을 열심히 해서 갈아 넣어서 1% 안에 들어서 의대에 갔다고 하더라도 예, 어떤 사람이 될까요? 아, 사회에는 급이 존재하는구나. 나보다 급이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대하거나 경멸하는 그 내면, 겉으로 물론 티는 안 내겠지만 그런 마음이 쌓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들이라고 해서 인격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많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게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높다고 해서 마냥 행복한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그 1% 안에 들지 못했을 때는 이건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부모님께 배웠던 그 사회 계급론이 아이의 삶을 굉장히 좌지우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실패한 인간이야 라는 한번 낙인을 자기가 스스로에게 찍게 되면 이거는 뭐 심리적인 대재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20대 친구들이 굉장히 우울증이라든지 혹은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이제 히키코모리 방에 이제 들어가서 아무런 구직 활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친구들도 많고요. 혹은 마약이라든지 예, 여러분 이제 명품에 아주 홀릭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내가 급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인생이 낭비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이런 사회 계급론을 알게 모르게 아이들에게 심어주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교육에서 특히나 이런 식으로 예, 너무 아이들을 낙인 찍는 건 더하지 않나. 이제 등급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등급제도, 예, 9등급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5등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가 바뀔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인간을 인간 자체로 존중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지도 않고 느낄 겨를도 없이 오직 그 등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미래가 과연 행복할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더 이상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한 번 인생이 뭐 이렇게 망가졌다고 해서 다시 일어날 길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가족에게 몹쓸 짓하고 이게 가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부모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올해만큼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예, 물론 이제 훈육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존중이 밑바탕되지 않은 훈육은 훨씬 문제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균형감 있는 육아 잘 이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티처스 제작진들이 이 영상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승재 선생님 저도 참 좋아해요. 저희 아이도 좋아했던 선생님인데요. 이 그 인강 강사 선생님들 말고 꼭 그 안에 심리 상담 선생님 꼭 방송에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을 오직 결과만을 쫓는 이런 현상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부작용들을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고 싶네요. 이 영상 혹시 그 관계자분들 아시는 분 있으면은 좀 링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을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